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테스형이라고 많이 익숙하시죠? 테스형. 오죽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테스형 두 형님에게 열광을 할까? 이런 제아의 글이 조선일보에 실렸습니다. 오죽하면 두 형님에게 열광하랴. 이런 글입니다. 아주 세상을 잘 풍자하는 글인 것 같습니다. 위기에 승부수를 던진 그 나훈아라든가 윤석열, 권력에 굽히지 않는 두둑한 배짱, 뚝심, 막 이런 것들이 국민들을 열광시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테스 형, 이런 형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 조선일보의 그 김윤덕 문화부장이 쓴 글인데 아주 참 공감이 가는 글입니다. 이 나훈아가 추석 연휴를 갖다가 평정을 했지 않습니까? 왜? 무대에서, 그것도 대면하지 않는 비대면 무대에서 훌렁훌렁 옷을 벗어 제끼고 뭐 그런 그냥 쇼를 하고 뭐 이런 것 때문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산 권력을 향해서 국민을 위해 목숨 걸고 꾸짖는 그런 때문만도 아니고 노련한 전략가의 대중의 심금을 쥐락펴락하는 데는 아주 도 같은 나훈아가 큰 그림을 갖다가 시청자들에게 딱 표현했다.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그 맥없이 테스형에 그냥 포획이 돼버렸다. 이렇게 보는 쪽이 맞다고 김윤덕 부장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KBS 대한민국의 어게인이라는 그 나훈아 쇼, 그거는 아마 거의 안 본 분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아주 쇼가 시작될 때는 아주 위기감이었답니다. 왜냐하면 명분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절망에 빠진 국민들을 위로하는 거지만 과연 그건 누가 보겠느냐 이런 얘기죠. 위기에 빠진 건 나훈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체 방송 출연 없이 1년에 한 번 대형 콘서트로 존재감을 과시해온 그에게 코로나는 뜻밖의 걸림돌이었는데 유례없는 트로트 붐도 나훈아를 갖다가 압박을 또 했습니다. 지상파까지 그냥 트로트 전쟁에 뛰어든 그런 가운데 뭐 임영웅이라든가 뭐 영탁이라든가 젊은 스타들이 그냥 트로트 시장을 갖다 집어삼키는 중이었는데 나훈아가 과연 몇 곡 가지고 그냥 그걸 이길 수 있고 뭔가 승리할 수 있고 또 뭔가 평정할 수 있고 또 뭔가 느낌을 국민들에게 줄 수 있을까? 또 시선을 받을 수 있을까? 많이 걱정은 했지만 그러나 나훈아는 달랐습니다. 울긴 왜 울어를 2차원 노래로 하는 2030이 지금 많은 시대입니다. 콘크리트 지지층 6070 여인들마저 장민호 김호중에게 목을 매는 판이라고 이 김윤덕 문화부장은 표현합니다. 무엇보다도 신곡을 띄워야 했는데 거듭나야 할 KBS로서는 승부수를 좀 던졌습니다. 아주 KBS로서는 최초에 잘했다고 보는 게 딱 하나, 바로 이거, 이 프로그램 하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KBS는 자꾸 실수도 많이 하고 한동훈 검사장에게 실수도 하고 자꾸 공영방송으로서 거리가 멀어진 그런 모습들을 자꾸 보이다가 국민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있는 이 와중에 바로 이 테스형 때문에 괴력의 카리스마 퍼포먼스가 나와가지고 이 진가를 보여줬습니다. 노 개런티, 나라 훈장도 싹 거절했다는 나훈아. 거대 방송과 권력을 풍자하면서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하고 외치니까 전국이 뒤집어졌습니다. 제작비를 갖다 10수억 이렇게 KBS가 퍼부어 놓고도 재방송, 뭐 VOD, 뭐 중간 광고 금지 하고 나훈아가 그냥 아주 지침을 딱 줬기 때문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걸
적자가 났지만 어쩔 수가 없었죠. 정작 나훈아는 유튜브를 휩쓴 신곡들 때문에 실익을 챙기고 있는 중입니다. KBS의 2030 한가위 대기획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에 출연한 가수 나훈아. 그리고요, 지금 29일날, 지난 29일날 대전지방검찰청을 방문해가지고 검사들과 기념사진을 찍은 후 밝은 모습을 보였던 윤석열 검찰총장. 이분들 둘이가 테스형이 됐습니다. 지금. KBS 2030 한가위 대기획을 보인 윤석열 검찰총장. 국감에서 지난 22일, 10월 22일 테스형을 연상케 했습니다. 나훈아가 시들해질 무렵 이제 바로 윤석열이 등판을 한 셈이죠. 권력과 여권의 그 동시다발적인 압박에 식물총작으로 말라 비틀어질 바로 그 순간에 그 또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나훈아처럼 나훈아 쇼만큼 아주 진기한 구경거리를 제공했습니다. 하이에나들이 우글거리는 국감장을 무대로 택한 것, 그것이 바로 드라마틱한 그 공포의 삼겹살이었습니다. 누구에게요? 정권에게 공포의 삼겹살이었습니다. 다 완전 무장하고 오면은 윤석열에 집중 포격하겠다고 기획을 하고 머리를 짜내고 창작을 하고 만들어내고 했던 그런 수많은 생각들이 한편에 윤석열 입에 의해서 전부 모래알이 돼버렸습니다. 하이에나들이 그냥 다 나가 떨어졌습니다. 왜? 대중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나훈아 못지않게 윤석열도 흔들어댔습니다. 테스형이 됐습니다. 소크라테스형이 됐다는 이 얘기입니다. 나훈아의 테스형, 어나더 테스형이 된 겁니다.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표현 중에서 가장 점잖은 표현입니다. 이런 말로 충청도식 결기를 드러냈습니다. 임기를 다하라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었다는 말 한마디로 적진을 완전히 교란시켰습니다. 완전히 패당쳤습니다. 또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살지 왜 이렇게까지 정의롭게 살아왔는지, 이렇게 고통스럽게 힘들게 살아왔는지라는 그런 총장의 탄식, 그런 윤석열의 탄식은 그를 맞듣잖아 했던 사람들마저 가슴을 울렁거리게 만들었습니다. 그저 평화롭게 그냥 편하게 좀 살 걸 왜 이렇게까지 정의 때문에 살아왔는지 하고 탄식하는 그 모습을 보고 짠하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민주당 공격수들도 참 말을 잊지 않았을까 싶은데 겉으로는 막 훈장 받으려고 난리들 치면서 윤석열에게 있는 거 없는 걸 다 공격을 했지만 그들은 어느 한 사람도 성공을 못했습니다. 완패했습니다. 결국 검찰총장 윤석열은 완승했습니다. 완승이라고 아니죠. 아주 그냥 초토화시켰습니다. 민주당을 초토화시키고 이 정권을 초토화시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후폭풍이 지금 마냥 후폭풍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 하면 생각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내가 왜 사람에게 충성하느냐? 아주 그의 어록에 제1번으로 기록된 말, 바로 그것이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건 대통령에게, 개인에게, 인간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대한민국 국가에 충성하지
대통령 개인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그 무섭고 냉철한 그 어록을 남긴 바 있는 윤석열. 거침없이 그는 저격 당하는 것 같았지만 응수를 하고 돌파를 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에 있었던 모든 국민들이 아주 열광했습니다. 필부들이 열광했습니다. 대감찰청 앞에 들어선 화환 보십시오. 이걸 화들짝 놀란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그러니 어떤 여성 검사가 진모라는 검사가 튀어나와가지고 윤서방파 두목이니 대검 나이트니 갖은 심통을 부리고 조롱을 했지만 결국 오히려 역효과가 나왔습니다. 그 검사는 앞으로 국민들에게 이미 각인이 돼버렸습니다. 그 여성 검사는 카인의 표적을 얻었습니다. 아니 조폭이 나오고 검사가 나오는 그런 영화들 많았죠. 대검 나이트, 윤서방파 두목. 오히려 거꾸로 윤서방파 두목이 대통령 반열에 후보에 올라서 15.1%라는 야권에서는 1위지만 여권에서는 3위라고 전체에서는 3위라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체에서 1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통상적으로 집권당의 프리미엄이 있을 때는 한 10점 정도 10포인트를 갖다가 마이너스를 하는 법입니다. 그러면 야당의 10%는 뭐냐? 플러스 10 하면 20%가 된다. 그럼 15.1%나 15점 몇 %를 받았다면 얼마냐? 25.1%다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저는 생각한다 이거죠. 왜냐? 많은 언론사라든가 또는 많은 여론조사 기관에 있었던 분들이 말하기를 집권당에 프리미엄이 있다. 어쩔 수 없다. 그거는. 이렇게 얘기들을 퇴직하면 합니다. 그런 말에 이렇게 기준에 의하면 그 점수를 10점에서 15점을 가산을 해보면 이낙연보다 이재명보다 한 5점 높은 그런 수위의 전체 1위를 점유할 수도 있는 그러한 수치라고 가상적으로 생각을 얹혀보면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훈아하고 윤석열 둘이 서로 알지 모를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모를 겁니다. 둘이. 그들 본심을 갖다가 나훈아가 윤석열 본심을 알고 윤석열이 나훈아 본심을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반짝 인기, 파도 이런 것은 대부분 허무하게 이렇게 끝나고 잦아들지만 이 둘의 닮은 점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권력에 굽히는 걸 사나이 최대의 굴욕이라고 여긴 그런 사람들 두 사람의 승부가 나타난 겁니다. 승부욕이. 권력에 저항한다는 사나이의 매력 말입니다. 권력에 굽신굽신하는 이 세상, 이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사나이에게 호감이 가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별로 있겠습니까? 권력에 굽히는 걸 사나이 최대 굴욕이라고 여기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속으로 말이죠. 저 사람 권력에 굴에 아부떨어 애완견이야. 나중에 죽어. 이런 등등 사람들은 제마다 자기 마음을 그렇게 표시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닮은 점이 있습니다. 이 닮은 점이 뭘까요? 권력에 굽히는 걸 사나이 최대 굴욕이라고 여긴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이런 겁니다. 나훈아 신곡 중에 그 엄니는 군부정권 시절 만든 노래인데 엄니라는 노래가 5.18 광주 사태 때 자식 잃은 부모를 위로하기 위해서 경상도 출신인 그가 전라도 사투리로 노랫말을 쓰고 불렀다는 겁니다. 윤석열도
비슷합니다. 죄가 있으면 천하의 권세라도 좌우 가리지 않고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는 중 아닙니까? 핍박을 받았다.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핍박을 받았다는 그 느낌을 갖는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에 도달하게 되면은 그 순간 문제는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교수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 김윤덕 부장이 취재를 해서 그분이 이 얘기를 통해서 이렇게 전언하는 것에 의하면은 오죽하면 신기루 같은 저 사내들에게 열광할까? 혀를 찼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답을 폭주하는 댓글 속에서 찾았다는 겁니다. 이런 형 하나 있으면 좋겠다. 직장도 집도 이 생에선 구할 수 없어 홀로 우는 내게 등이라도 기댈 든든한 형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댓글이 있었다는 겁니다. 테스 형, 두 형님에게 열광을 지금 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 모습, 그 마음 언저리, 그 밑바닥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길래 이렇게 하는 걸까요? 오늘 이 언론, 이 조선일보에 나온 그 김윤덕 부장의 이 글은 제가 이렇게 읽고서 상당히 같이 호흡을 하는, 같은 느낌을 갖는 그러한 명제였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지 않으려는 정권이나 또 얻지 못하는 정권은 국민 저항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 나라는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권력이 만들어진 자유민주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파괴하려는 그 어떤 음모나 그런 세력이 만약에 있다면 그들은 국민들로부터 분명히 배타되고 유리될 것입니다. 붉은색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내일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꿈꾸는 국민들의 자유가 기본인 대한민국이 다시 만들어질 것입니다. 국민을 쪼우고 압박하는 그러한 것은 이 태양에 이글거리는 그 태양열에 의해서 다 녹아내려질 것입니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